저는 대한민국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을 근무한 의사, 여러분의 닥터 김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병원 매출 장부보다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차가운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드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행했던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콩팥을 죽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련하고 둔한 장기라서 전체 기능의 70%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버티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기, 신부전 판정을 받고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매일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굵은 바늘을 팔에 꽂은 채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더라면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 차가운 병실에서 환자분들의 피가 튜브를 타고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굳이 알려주지 않는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자연치유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비법은 수천만 원짜리 비싼 보약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 따위라고 하며 비웃지 마십시오. 이 하찮아 보이는 끈적한 액체가 현대 의학계를 뒤집어 놓을 만큼 놀라운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7년 전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장마철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대구에서 올라오셨다는 68살의 김철수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발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마치 흑빛처럼 검게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양말을 벗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발목은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양말 고무줄 자국이 살을 파고들어 선명한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정강이뼈 부근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라면 금방 다시 튀어 올라와야 하는데 그분의 살은 쑥 들어간 채 한참 동안이나 원상복구 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함유 부종, 즉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몸속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김철수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1시간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깨는데 막상 가면 소변은 찔끔 나오고 개운하지도 않습니다. 하룻밤에 5번, 6번을 들락거리니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눈꺼풀은 퉁퉁 부어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겨우 은퇴해서 쉴 만하니 덜컥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콩팥 수치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니 조만간 혈액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작년부터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기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친구 팔뚝을 보니 혈관이 뱀처럼 튀어나와 징그럽더군요. 투석을 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평생 아등바등 살았는데 늙어서 똥오줌 받아내게 하고 병원비로 자식들 등골 빼먹을 생각을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김철수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책상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와 지나온 삶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인 피눈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육체적 고통보다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환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서운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제가 청진기를 그분의 등 뒤에 대고 숨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폐 밑바닥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콩팥이 물을 빼내지 못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폐부종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쩍 넘었고 사구체 역와율은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와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소변을 보면 거품이 비누처럼 일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그분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병이 물을 내려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서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입맛도 없어서 밥을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입에서는 자꾸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증 증상입니다. 콩팥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 그 독소가 온몸을 타고 돌며 뇌, 위장, 심장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김철수님의 상태는 현대 의학적 기준으로 보면 투석을 준비하는 것이 정석적인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콩팥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기에 마지막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김철수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투석기 없이도 콩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주는 약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이 매일 드시는 음식, 매일 하는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를 믿고 딱 1달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방해드린 핵심 비법이 바로 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도 의아해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당뇨 있는 사람한테 꿀이라니요? 단 거 먹으면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도 망가진다고. 동네 의사가 신신당부하던데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방송에서 단 것은 독이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건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재만 남기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천연꿀은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죽어가는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콩팥이 기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고갈과 염증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인데 나이가 들면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엔진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하지만 꿀을 먹으면 엔진 오일을 바른 듯 부드럽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김철수님께 저는 하루 3번 꿀을 섭취하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도 놀랄 만큼 극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그분에게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꿀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했는지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꿀과 찰떡궁합인 짝꿍 음식 2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꿀물에 살짝만 더해줘도 콩팥을 청소하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레몬이나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꿀의 단맛이 신맛을 중화시켜 먹기에도 좋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줍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소변이 산성화되어 찌꺼기들이 뭉치기 때문인데, 구연산은 이 결석이 뭉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은 녹여서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번째 짝꿍은 바로 계피 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수의 기운, 즉 차가운 물을 관장하지만 역설적으로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 가루를 꿀물에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여성분들에게는 이 꿀 계피차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낫습니다. 계피 특유의 향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의 에너지가 그 길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냥 꿀물 말고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 가루를 더해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훨씬 풍부하고 콩팥 세포들이 기뻐서 춤추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꿀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 하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고칼륨 혈증이 오는데, 이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만듭니다. 콩팥 좀 고쳐보겠다고 드신 꿀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그러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섭취 가능 여부와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2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은 설탕보다 착한 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의 모세혈관은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식단과 운동으로 혈당을 안정화시킨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물에 아주 묽게 타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 먹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가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모든 이론적 무장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이 바뀐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일부의 주인공 김철수님의 현재 근황을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을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눈앞의 증거입니다. 7년 전 저를 찾아와 투석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울며 매달리셨던 그 김철수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매주 등산을 다니십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의 거품이 사라졌고 한 달 뒤 퉁퉁 부었던 발목에 붓기가 빠졌으며 3개월 뒤에는 솟구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철수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원장님, 이 꿀물 한 잔이 제 생명수입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저는 7년 전에 흑빛 절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꿀 한 스푼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김철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콩팥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콩팥이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고 싫어하는 것만 주었기 때문에 콩팥이 파업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그 파업을 끝낼 열쇠를 여러분은 손에 쥐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 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참회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투석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카카오톡으로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뇌졸중과 투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 닥터 김은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온도의 물에 타서 마셔야 하는지 그 핵심 비법을 완벽하게 전수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꿀의 효능을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비밀 병기 2가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식재료는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이미 있거나 마트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꿀과 만나는 순간 죽어가던 콩팥 세포를 깨우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레몬입니다. 꿀물에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어 섞거나 껍질째 슬라이스하여 띄워 드셔 보십시오. 단순히 상큼한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생화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산과 칼슘 찌꺼기들이 뭉쳐서 생기는 결석입니다. 이 결석은 마치 신발 속의 모래알처럼 콩팥 조직을 긁어대고 염증을 일으켜 피오줌을 싸게 만듭니다. 그런데 레몬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구연산 성분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꿀의 한겸증 성분이 콩팥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레몬의 구연산은 이미 생긴 작은 돌들을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새로운 돌이 뭉치지 못하도록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매년 콩팥 결석 때문에 쇠석술을 받던 분이 계셨습니다. 돌을 깨느라 등허리에 멍이 들고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레몬 꿀물을 아침마다 드시고 나서부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석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꿀과 레몬, 이 2가지의 조합은 신이 내린 천연 콩팥 세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계피, 시나몬, 가루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콩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랫배에 냉기가 돌게 됩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름망이 쪼그라들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성질이 뜨거운 계피가루를 꿀물의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꿀의 포도당이 콩팥 세포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콩팥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혈액을 펌프질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얼어붙은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녹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추위를 많이 타는 어르신들에게 이 꿀 계피차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려 합니다. 마신 지 10분만 지나도 뱃속이 후끈해지면서 등 뒤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있던 콩팥의 혈류가 다시 힘차게 돌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밍밍한 꿀물 대신 레몬 한 조각의 상큼함이나 계피가루의 그윽한 향을 더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맛의 즐거움만큼이나 여러분의 콩팥도 춤을 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바꿔 아주 냉정하고 엄중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수인 꿀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지 않다 수준의 경고가 아니라 자칫하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칼륨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말기 신부전 환자입니다.
보통 콩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져 투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투석 중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배설 기능이 마비된 말기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로 돌변합니다.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예고도 없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여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 좀 좋아지게 해보겠다고 드신 꿀 한 스푼이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칼륨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입니다. 물론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당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결국 당분입니다. 공복 혈당이 200을 넘나들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이 꿀을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고혈당의 끈적한 피는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안정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꿀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혈당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아주 묽게 타서 소량씩 드시면서 혈당 변화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좋다는 말만 듣고 드시다가는 콩팥 합병증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우리 강아지 기침안에 할미가 꿀물 타줄게. 절대 안 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즉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꿀은 독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의 포자가 미세하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아기는 다릅니다.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가 이 포자를 섭취하면 장 속에서 균이 증식하여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는 아기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면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며느리나 딸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자, 이 세 가지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꿀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희망의 증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7년 전 저를 찾아와 투석만은 제발 피하게 해달라며 눈물 흘리셨던 그분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 그분의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약속한 꿀 섭취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신 결과 기적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섭취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뒤에는 발목의 부종이 싹 빠져서 예전의 날렵한 다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3개월 뒤 혈액검사 결과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뚝 떨어져 안정권에 머물렀고 사구체 역과율은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차트를 보고 내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70대 중반이 되신 김철수님은 지금도 투석기 없이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찾아오신 김철수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마시는 꿀물 한 잔이 제 생명수입니다. 이 꿀맛을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제 인생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온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김철수님의 이야기는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콩팥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콩팥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콩팥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콩파티 잠시 파업을 선언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그 파업을 끝낼 열쇠를 여러분은 손에 쥐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꿀 한 스푼의 이야기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투석실에서 너무나 많은 이별과 후회를 목격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며 흘리는 환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때마다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나를 위해 꿀 한 병을 사십시오. 수천만 원짜리 수술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그 달콤한 꿀물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10년 뒤 차가운 중환자실이 아니라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의 손을 잡고 뛰어노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 못 이루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뇌졸중과 투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 닥터 김은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 약보다 음식으로 몸을 고치는 근원적인 치유법으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이 누구보다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